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남편이 시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유로 나날이 삶은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겪던 고통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을 얘기해 볼까 싶네요. 특히 저의 시어머니는 성격이 좋지 않고 돈을 많이 밝히는 속물 같은 사람이라 잔소리로 늘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죠. 너 이거 라면을 먹으라고 끓여온 거니? 이거 짜서 먹지도 못하겠다. 계란은 또 뭐 이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게 반숙으로 해놨어. 면은 내가 푹 삶아야 소화가 잘 된다고 말을 했는데 면도 완전 덜 익어서. 아주 사람 먹으라는 건지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 놨구나. 어머니, 저 분식일만 몇 년을 했는데요. 라면 만드는 거는 자신 있으니 한번 먹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먹어보나 마나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러니? 시모 모시게 된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내가 집 팔아서 민수 도와주고 있는데 눈치 주는 거냔 말이다. 아니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게 라면을 이따위로 끓여? 너 정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분식일도 제대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가 이래서 너랑 우리 민수 결혼하려는 거 반대했었던 거다. 아니, 어머님, 저랑 남편 결혼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또 왜 하세요? 설마 저 분식일 관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엄마랑 아빠가 건강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식당 접어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하지도 마라. 너 같은 며느리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 적 없으니까. 그리고 물어보자. 그럼 너 이제 뭐 해먹고 살겠다는 거냐? 너가 분식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말을 해보라는 얘기다. 저도 이것저것 모색해보고 있어요. 우리 민수 더 좋은 결혼할 수 있었던 애야. 그런데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고 우리 민수 제대로 장가도 못 갔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도 못 펴고 있잖니. 너가 아내로서 내조를 잘 해주고 우리 민수가 자기 능력에 맞게끔 성공해서 높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다. 어머님, 제가 그 이 사업하라고 3천만 원 빌려줬던 거 잊으셨어요? 그리고 혼수해온 것도 제가 대부분 해왔잖아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부모님이 돈 대부분 대주신 집이고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남편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저랑 결혼하고 그이가 이득 봤으면 이득 봤지. 절대 손해본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따져보자면 미래 가치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곡선 그릴 주식이랑 가면 갈수록 폭락할 주식이랑 값어치가 같니? 너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고졸 주제 시모 말하는 거 따박따박 됐구나 해대고. 대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니? 어머님, 말대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분식 장사만 부모님 도와서 7년 넘게 했는데 라면을 맛없 끓였다고 타박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맛있게 끓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가게 접으시고 건강 때문에 장사 더 못하게 되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잔소리 좀 했다. 내 속이 터지는데 잔소리 좀 못하겠니? 우리 민수 앞으로 하는 사업, 네가 돈으로도 지원해 줄 거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잔소리할 줄 알거라. 꼴랑 3천만 원 투자해 준 걸로 생색낸 거 죄다 잔소리에 지적질로 갚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 긴장하고 살라고 이거 사. 알겠니?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쯤 저희 부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분식 일을 하시다가 가게를 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돈을 많이 벌 때는 저나 부모님에 대해서 늘상 좋은 말만 하던 시모였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심지어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과 제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편들어서 이런 시모의 구박에 반박을 해줬어야 됐는데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여보, 어머님이 지금 자꾸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 들었었잖아. 근데 왜 당신은 구경만 하고 있고 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질 않는 건데? 엄마 말이 솔직히 틀린 건 없으니까 그렇지. 너랑 결혼하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득 본 건 없잖아. 또 당장 최근에 사업 힘들 때 엄마가 집 정리하고 나 도와줬던 것도 있고. 당신 사업한다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 때려쳤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업해봤자 위험만 크다고 분명 말했을 텐데. 그런데 멋대로 사업 벌이다가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날 탓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모셔서 힘든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나.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 많이 저축 좀 해두지 그랬어. 그랬더라면 내 사업 성공할 수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실패하게 만든 거잖아. 당신이 나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않아서 망해버렸던 거라고. 솔직히 나는 능력도 있고 잘난 사람인데 당신 같은 거랑 결혼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완전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에 다 물들어 버렸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당신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결혼 잘못한 것 같으면 이혼을 하든지. 난 솔직히 아쉬울 거 없어. 우리 사이에 애도 없겠다. 이혼해볼까? 서로 아쉬울 거 없고 잘 됐네. 그런데 너 그거는 알아둬라. 너가 지금 장인이랑 장모 아픈 와중에 혼자 먹고 사는 일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나마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돈 조금이나마 벌어주고 있는 덕분에 네가 목숨 건사하고 있는 거야. 당신 사업에 3천만 원이나 지원해준 나한테 할 얘기야? 그놈의 3천만 원 지긋지긋해 죽겠네. 나중에 내가 갚을게. 갚으면 되잖아. 그럼 당장 갚아. 나 호떡 장사 시작할 건데 당신이 그 3천만 원 빨리 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사업을 제대로 하고 가게도 차리고 직원도 고용해야 하니까 그 돈 필요하다고. 야, 고작 호떡 파는데 무슨 3천만 원씩이나 들어? 됐으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당장 내가 없어서 사업 망할 판인데 3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호떡 장사? 그게 어지간히 되겠다. 해오던 분식 장사와 비슷한 결이 있어서 나섰던 것이고 가게를 꾸리는데 필요하니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달라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노발대발 성질을 내더군요. 너 지금 호떡 장사라고 했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어머님 호떡 장사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요. 분식으로 나중에 확장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다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예요. 너가 김밥 만드는 것부터 라면 끓이는 것까지 하나도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혼자서 장사를 한다고 성공할 것 같니? 보나마나 망할 거다. 망할 거니까 괜히 허튼데 돈 쓰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민수 사업이나 더 투자를 하란 말이다.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장사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빌려줬던 돈도 다 받아낼 거고요. 네가 우리 애한테 빌려줬던 돈이라고 했니? 그게 왜 빌려줬던 돈이야? 투자를 했던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했잖아요.
몇 년 내로 돌려받겠다고 했던 것들도 다 녹음되어 있는데 기가 막혀서 너 그러면 그걸 다 증거까지 갖춰놨다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너도 떳떳할 거 없는 사람이잖니. 왜 가족끼리 계산적으로 굴어? 계산적인 게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려면 천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는 가족이니 돈 달라고 하다가 사정 아쉬우면 남인 게 어머님이랑 그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이 사업 시작한다고 직장 잘 다니던 거 때려치고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한테 생활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이는 비싼 차에 핸드폰에 온갖 기계는 다 최신으로 구매하잖아요. 보나마나 망할 거라면서 조금도 도움 안 주는 그 사람을 제가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납하고 자시고 간에 사업하는 애니까 최신 기계로 장만하는 거 아니냐? 사업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법이다. 너가 이런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대니까 우리 애가 기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사업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내 내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너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당장 너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니? 어머님, 제가 파는 호떡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된다고만 하세요? 몇 년 동안 해도 안 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더 잘 나갈 것 같은데요? 네가 하는 호떡 먹어봤는데 아주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구나. 그리고 뭐 씨앗인지 뭔지는 왜 쳐넣는 거냐? 그게 요즘 잘 나간다고 하고 또 사람들 평도 좋아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도 팔고 씨앗 안 들어간 것도 따로 있어요. 각각 취향에 맞춰서 제공되니까 문제될 것도 없죠. 그렇게 남들이랑 다른 길로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사람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데. 아휴, 우리 민수나 나나 대학 나와서 교양도 있고 지식도 많잖니. 그러니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구분이 된단 말이다. 근데 너 같은 고졸들은 그런 구분도 안 되고 당장 그때그때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사돈 양반도 그렇고.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 가족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건강이 나빠져서 장사를 접게 된 거라고요. 건강 악화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거고요. 그게 그 말 아니니? 건강 관리 못해서 사업 접은 것도 결국에는 실패나 다름없는 거야. 그리고 호떡이라고 했니? 호떡 그거 순 설탕만 들어가서 건강에도 나쁜 걸 왜 파는 거냐? 이런 음식을 판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술집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거란다. 너 다시 잘 생각해봐라. 음식을 뭘 파는지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 뭘 파는지, 인격이 드러나는지 그런 것들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또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구나 아주. 됐으니까 잡소리 하지 말고 돈 달라는 소리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꺼내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었던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말했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잡아떼며 돈을 내놓지 않자 저로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건데 말이죠.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속으로 사기는 한편 호떡 장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간 모아왔던 돈이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게를 여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했죠. 가게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었던 저는 단순한 호떡이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이나 깨달은 것들, 다른 가게의 호떡을 맛보며 분석한 것들을 그때그때 녹음해뒀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었던 레시피라든가 혹은 재료 선정 등 필요한 정보들을 녹음기에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유별나다면서 잔소리만 해대더군요. 또 유난을 떠는구나. 고작해야 호떡 장사에 뭘 녹음기까지 쓰면서 장인인 척하고 있니? 호떡 팔고 싶으면 그냥 적당히 반죽하고 설탕 넣어서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너는 남들이랑 다른 걸 시도하려고 그러니? 왜 튀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튀지 못해서 안달인 게 아니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철저하게 하려는 거죠. 저 완벽주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너가 완벽주의 있건 없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제발 내 눈에 거슬리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다. 녹음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재료 기록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다고 그러니. 애초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았으면 다들 성공했겠다. 김밥 장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근데도 실패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란 말이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둘 다다, 둘 다. 어휴, 우리 민수만 해도 지 좋다는 애랑 결혼했었으면 지금쯤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막심이구나. 왜 하영이라고 우리 민수 좋다고 쫓아다니던 잘 사는 집안 딸 기억나지? 그런데 우리 민수가 정신이 나가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잖니. 당시 생각해보면 너가 돈은 좀 더 잘 벌었었어도 우리 민수한테 장래적으로 도움되는 건 걔였을 텐데 말이다. 걔 집안이 교수의 박사의 아주 학자 집안이야. 사업을 한다고 해도 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대성할 수 있는 집안이고. 어머님, 지금 저랑 남편 전애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다. 앞으로도 이렇게 내 속 썩이고 유별난 모습으로 짜증나게 하면 더 심하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거라. 하여튼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속을 이렇게 썩이나 몰라. 어휴, 내 팔자야. 어머님,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돈 못 벌고 더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어머니 먹여 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고, 당장 형편 어렵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김밥집 장사 말아먹고 이제 설탕 음식이나 파는 너한테 더 듣고 싶은 말은 아니구나. 됐으니까 닥치고 너는 네 살 길이나 알아서 잘 궁리해라.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숱한 요리에 대한 생각들을 녹음기를 통해 기록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또 매진했죠. 레시피라든가 변동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기록하면서 호떡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했습니다. 잠을 쪼개가며 코피까지 날 정도로 열심히 한 성과가 있었던 덕분인지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우연히 녹음기를 집에 놓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가 켜져 있었는지 남편과 시모의 이상한 대화가 담겨 있더군요. 잡음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제가 가난뱅이이니 빨리 버리고 새 장가를 가야 된다는 내용부터 이미 유부녀인 전애인과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말 등이 담겨 있었죠. 이를 수긍하기까지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전 여친과 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겠다는 제게 엄마는 만류를 하면서 받아낼 건 받아내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죠. 엄마, 나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이대로 못 있겠어. 당장 이혼할까 싶어. 너 당장 이혼한다고 쳐도 너한테 속이야 편하겠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잖니.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부터 갖춰보거라. 불륜을 하는 증거를 잡는다든가 그런 모습만 있어도 네가 이혼할 때 상당히 유리해지니까 말이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그리고 호떡 장사한다고 신경 쓸 것도 많은 상황이야.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니고 증거를 잡고 그러겠어? 그럼 이 엄마가 나서서 증거 잡아줄 테니까 장사나 열심히 하고 있어. 장사할 때도 그렇고 모름지기 사람이 참고 버텨야만 무르익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또 박서방이 너한테 빌렸던 돈 있잖니.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골치 아프기 전에 그런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봐야지. 이거 사. 적어도 빌려준 돈을 받고 나서야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이득이 되지 않겠냔 말이다. 엄마 말 듣고 있으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네. 그렇게 할게. 그리고 박서방이랑 이혼하는 과정에 엄마가 증거만 확실하게 잡아줘. 말하는 대로 내가 박서방한테는 어떻게든 빌려줬던 돈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엄마에게 남편의 미행과 추적을 맡겨뒀습니다. 확실한 불륜의 증거라든가 남편이 저를 버리기 위한 행동들이 무엇일지 파악할 준비도 끝났죠. 이 와중에 호떡 사업은 아주 잘 풀리기 시작해서 방송에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슬쩍 자신의 돈을 내놓으면서 제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자, 3천만 원. 이렇게 당신한테 빌린 돈 갚는 거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고 마음으로 아끼는지에 대한 증명이기도 한 거고. 징그럽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언제 이렇게 나한테 신경 썼다고 갑자기 큰 돈을 불쑥 내놓는 건지도 모르겠네. 설마 내 사업이 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발걸치려고 이러는 거야? 에이, 내가 그동안 마음에 부채감이 계속 있었잖아.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우리 앞으로도 영영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지내자. 결혼 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큰 잡음 없이 잘 지내왔잖아. 그리고 엄마 때문에 서운했었던 거 내가 미안하니까 앙금 쌓인 거 있으면 풀어버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어찌됐건 빌려준 돈 갚는다고 하니까 내가 잘 받을게.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나 정말 당신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야. 3천만 원 내가 갚긴 했었지만 그걸로 가게도 확장하고 아르바이트도 더 쓰면 빠듯하잖아. 정말로 순수한 호의로 한 거니까 절대 안 갚아도 되니까 알겠지? 절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애시당초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것뿐이잖아. 당신 설마 나한테 무슨 대가 바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지? 에이, 대가를 바라다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하여튼 파이팅이야. 우리 마누라 최고. 저는 남편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 여친과 다시 잘 해보려고 접근을 했다가 도리어 퇴짜를 맞았거든요. 엄마가 남편을 몰래 추적했고 전 여친과 잘해보려고 몇 번이나 수작질을 하다가 오히려 따귀만 맞고 물러난 것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릴 때까지 몰렸던 남편은 제게 빌려준 돈을 갚는다는 말을 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뒤늦게서야 제게 잘해주려던 것이었죠. 물론 나중에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있구나 싶었기에 저로서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호떡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집애가 사업한다고 까불고 깝쳐대면 남편이 길을 못 펴는 거 모르니? 너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민수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겠어?
언제는 돈 잘 버는 게 내조라고 하셨잖아요. 호떡 장사 잘 풀리고 있고 방송에도 나온 상황인데 이대로 접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빌려준 돈도 받고 직원도 더 쓰고 가게도 확장하고 있고 모든 게 순조로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냐. 기운이라는 게 본디 남자한테 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 그게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잘 풀릴 수가 있는 법인 거야. 너가 지금 당장이야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요? 가게 당장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리거라. 그리고 너는 주방에서 보조로 우리 애 하는 거 돕고. 남편이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 애가 선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잖니. 요리 만들고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거 딱 걔 적성이다. 그러니 사업 접고 장사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 너도 협조하거라. 괜히 욕심 부리다 가게 잃고 나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이 시모가 하는 말 새겨 들을 수 있지, 응? 괜히 욕심 부리다 빚 생기고 사채 쓰고 인생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우리 아들 명의로 가게 돌려라. 알겠니? 그런데 아줌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시고요? 뭐? 너 낮술 먹었니?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난 네 시모다, 시모.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 누구시냐고? 나는 댁 아들이랑 결혼한 적 없는데. 뭐?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이게 진짜 미쳤나?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당신 아들이 전 여친 찾아가서 울며 불며 매달리다가 수작질을 한 거. 그러다가 딱이 맞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네 아들이 잘 사는 전 여친이랑 맺어지게 하려고 했고 나 버리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거든. 이 미친 아줌마야.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미친 아줌마라니. 그리고 사정 설명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 내가 믿을 줄 알았니? 이거 엄마가 나한테 찍어준 사진이거든.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녹음까지 되어 있는데? 예. 아가, 일단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사돈이나 너나 뭘 어떻게 보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일 보이는 거 그대로 판단할 게 아니야. 너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다. 착각은 무슨. 헛소리하지 말고 꺼지세요, 제발. 당신 아들이랑 둘이서만 지지고 볶고 하시고요. 나까지 괜히 인생 망치는데 끌어들이지 말고요. 무슨 멀쩡히 잘 되는 사업을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라 마라 헛소리야. 아가 제발 마음 돌리렴. 우리 민수가 지금 사채까지 쓰면서 너한테 자존심 세우겠다고 대출받은 상황이잖니? 3천만 원 갚은 그 기특한 마음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응? 아, 3천만 원을 사채로 빌리신 거였어? 사업한답시고 나대더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만. 그런데 사업도 지금 안 풀리고 있고? 그래. 민수 너가 안 받아주면 걔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지금 이혼을 해버린다는 건 걔랑 나 죽으라는 소리랑 같은 얘기다. 아니? 그럼 죽으시든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셔야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래도 5년 넘게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며느리 된 도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댁 같은 시모 둔 적 없다고. 나 같은 며느리 인정한 적 진심으로 없다면서요? 결혼 내심 반대하고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랑 결혼한 적도 없지. 같은 논리인데 이해가 안 가? 대학도 나왔다면서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했던 말 아니냐. 응? 아가, 내가 잘못했다. 꺼지시라고요. 앞으로 더 연락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릎 꿇고 너한테 평생 사죄하마. 아가. 저는 결국 남편과 그 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긋지긋한 신모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 뒤로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구구절절 그 뒤로도 알려왔는데요. 매일같이 사채업자가 집 앞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호통을 친다는 것부터 해서 전화에 시달리느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이것저것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가게에 찾아와 애원을 하는 남편. 명품 양복에 최신 핸드폰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남편은 허름한 꼴이 되어 있었고, 차도 처분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고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저로서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쫓았던 사람이니 제가 그들을 품어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는 간간히 연락을 해오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되었네요. 본인들의 탐욕 때문에 결국 성공의 과실을 함께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어리석은 두 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